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나 급소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서프라임 모기지 대출 업체인 홈캐피탈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7년 4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모기지 대출 업체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했고요.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리만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번 홈캐피탈의 문제는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최근 워렌 버핏은 홈캐피탈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죠. 이자는 연간 9에서 10%를 받습니다. 워렌 버핏은 6년 전에 부실에 빠졌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해서 재미를 봤었죠. 이번 그의 판단은 모기지에서 일시적인 부실은 나타날 수 있지만 리만 사태와 같은 시스템 붕괴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믿고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또 그가 실수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를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파격적으로 하락하며 그 걱정을 덜어줬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셰일 가스를 공급하며 유가를 떨어뜨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즉각 나타났다는 것이죠. 즉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고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급등했었습니다. 금융위기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포함한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파장을 따질 필요도 없이 관련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국영제를 너무 일찍 죽이면 안 되고 그 상징인 원자재 가격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까지 돈을 풀고 있고 심지어 재정정책까지 검토하는 목적이 이 급소인 원자재 가격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워렌 버핏은 읽고 시중 유동성이 계속 풍부할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유가 하락이 마음에 걸립니다. 석유는 대부분 자동차, 선박 등 운송수단 연료에 사용되는데 세계 교역도 감소하고요.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점차 석유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셰일 가스는 유가 60불 밑에서 생산 원가 부담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50불 밑에서도 편안해하면서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셰일 진영의 빠른 생산성 개선이 오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감산의 고통을 견디면서 유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년 초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겨우 감산을 통해서 올려놓은 유가를 리비아 그리고 셰일업자 등 다른 쪽에서 즐기고 있으니까 속이 탈 것입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환경을 고민했던 오바마와는 달리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고용과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기주의가 에너지의 가격을 밀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불에서 50불까지 하락했던 것은 기업들이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의 하락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현재 세계 경제의 급소입니다. 모든 정부가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쓰며 노력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 부실이 예상외로 크게 발생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워렌 버핏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도 최근에는 많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지켜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투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바이오헬스 CEO 초대석에서는 클리노믹스를 만나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리노믹스가 어떤 기업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전자 진단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는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암세포의 정보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한마디로 맞춤형 암 진단을 하는 기업입니다. 클리노믹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암세포 추출 능력과 NGS 능력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세포 추출하는 능력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수십억 개의 다양한 세포 중에서 암세포를 찾아내고 또 순도 있게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암세포가 환부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클리노믹스의 두 번째 경쟁력, 바로 NGS 기술입니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은 암세포의 유래 핵산 약간만 가지고도 이를 증폭해서 그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환자의 종양 조직과 혈액을 분석해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또 암을 유발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검사법보다 투입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GS 검사는 국내에서 올해 3월부터 선별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에게 유전자 진단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클리노믹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클리노믹스 김병철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세대 유전자 해독 업체인 클리노믹스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과학자는 많죠. 그러나 세계를 앞서가는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과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모시는 이 클리노믹스는 세계 1세대 유전자 분석 업체이고 이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아너클럽의 클리노믹스를 직접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김병철 대표께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이제 그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전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유전자라는 것이 답안지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건데 예전에는 뭐 PCR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어 시퀀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방법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NGS,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것, 차세대 유전자 해독이라는 것은 이것과 약간 다르게 이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NGS는 지금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네. 기존의 시간과 비용을 거의 100만 배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을 했었는데요. 그 열광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 네. 게놈 하나를 하는데 13조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만 원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하게 개인 유전체를 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도요. 기존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상의 유전자와 암 유전자가 얼마의 비율로 섞여 있느냐가 그 분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암 유전자가 적어도 20% 이상이 있어야만 네. 진단이 가능한 데 비해서 NGS 기술은 그거보다 20배에서 200배 정도 훨씬 더 정교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굉장히 싼 그다음에 빠른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암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어떤 네. 유전자 분석을 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네.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은 어떤 뭐 타입이나 패턴 같은 거를 보는데 그치는데 비해서 우리는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이제 맞춤형 어떤 저기 의학 같은 것도 소개해 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가가치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클리노믹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1세대 업체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네. 이런 업체가 드문데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1세대인지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NGS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 인간 게놈을 분석하는 어떤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경주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해독이 된 게 크랙 네. 벤터, 그다음에 네네. 뭐 제임스 왓슨, 뭐 그 DNA를 발견하신 네네. 제임스 왓슨 같은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간 게놈이 해독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네. 굉장히 고무적인 건 한국에서 5번째, 6번째 게놈이 해독되었습니다. 네. 그게 기존의 그 박종호 박사 팀이
인간게놈을 분석한 김성림 박사님이 인간게놈 분석한 사례가 그렇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정선 박사님이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그 인간게놈을 분석을 했습니다. 마크로젠이죠. 네, 서정선 맞습니다. 박사님. 예. 그래서 굉장히 그 NGS를 이용한 인간게놈의 분석 분야에서 저희나라 굉장히 앞서 왔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현재 차세대 내지는 차차세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게놈 해독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네. 계속 이런 그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1세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대라고 반드시 베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서 정말 남보다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유전체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그러니까 해독하는 기술만 가지고는 더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독 이외에 얼마나 데이터를 잘 분석하느냐, 네. 아니면 해독을 할 대상, 만약에 암이라 그러면 암의 조직, 아니면 암의 세포, 네. 암과 관련되는 분자를 얼마나 잘 분리해낼 수 있느냐, 이런 네, 여러 가지 네. 기술들이 뭉쳐야만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엄한 데 가서 막 헤매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다. 네. 미리 나올 만한 데를 미리 가서 변이를 기다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 암 유전체 진단의 그 선구자가 아무래도 이 하버드의 조지 철치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뜨는 사람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염기설 기술의 네. 대표 주자고요. 네. 아마 이거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렇죠. 가장 후보로 거론되는 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결국 이러한 그 NGS 기술을 가지고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갔고요. 그거의 네. 응용 분야에 있어서도 네.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파운데이션 메더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시가총액이 지금 16억 불이고요.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죠. 굉장히 큰 거죠. 아직 이익이 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쳐준 거죠. 네, 맞습니다. 1세대라서 그런 대접을 받는데 사실 클리노믹스도 미국에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그런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파운데이션 메디슨은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요. 2010년에 하버드, MIT 소속의 교수들이 뭉쳐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3년 뒤에 나스닥 상장을 시켰고, 네. 2015년에는 이제 로슈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제 로슈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예. 현재까지 가장 많은 그 조직에서 암을 유전체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그 분야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이 미국엔 잘 마련돼 있다는 그렇네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저희도 사실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저희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벤처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현재 기술적으로도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 기술들을 저희가 경쟁하면서 네.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 세계 시장의 한 50%가 미국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선점하는 효과를 누려야만 네.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파운데이션 메더슨 같은 경우도 사실 조직 속에서 지금 유전체 검사를 하는데 네. 우리는 차별적인 부가가치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똑같이 진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혈액 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네, 그 시장 맞습니다. 규모를 좀 비교해 줄 수 있나요? 예, 현재 이제 혈액에서 암을 진단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그 시장은 약 26.5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세그먼트가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암을 스크리닝하는 시장 한 1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암을 분자적인 프로파일링하는 시장이 한 8조. 네. 그다음에 암을 걸린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장이 약 6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흔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한 동반 진단이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메디슨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그먼트는 네. 지금 몰레큘러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동반 진단해서 약 10.5조 정도 되는 시장을 네. 노리고 있는 거고요. 액체 생검, 다시 말하면 혈액에서 암을 진단하는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은 스크리닝과 모니터링 약 16조 네. 되는 시장을 네. 노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암 진단에 있어서 유전체를 이용한 진단에 있어서는 파운데이션 메디슨이 선발 주자이지만 네. 더 큰 시장인 액체 생검 쪽은 네. 다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네.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암 유전체 분석 사업을 할 때 보통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이 FDA 승인 받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시간도 맞습니다. 많이 걸리고요. 또 이제 여기서 승인을 못 받으면은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근데 이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허들은 없습니까? 국가마다 다른데요. 특히나 네. 우리나라는 그런 허들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네. 미국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어떤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을 유전체를 이용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FDA를 거쳐야 되만 트랙도 있고요. FDA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트랙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현재 파운데이션 메디슨이 연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에 네. 해당하는데 그 매출은 전부 다 승인받아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전부 다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루트 트랙을 타고 현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그만 벤처라도 FDA 승인받을 때까지 그 지나긴 기간 동안에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은 망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찬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크리티컬한 비즈니스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어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4세대 유전체 분석을 통한 이러한 암 진단 과정이 어떤 것인지 좀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는 전형적인 이제 조직에서 암을 검사하는 방법은요. 먼저 암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이제 증상이 있어서 그 증상을 분석을 하는데요. 보통은 다 어떤 영상으로 진단을 하고 네. 그걸 분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하는 굉장히 긴 트랙을 프로세스를 네. 거쳐야 됩니다. 네. 반면에 혈액에서 한다 그러면 보통의 검진 가서 혈액을 간단하게 뽑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혈액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암을 분석을 하고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거나 모니터링하는 그런 굉장히 네, 네. 단순화된 프로세스로 돼 있고요.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네. 또 다른 측면은 암은 진단도 중요하지만 암이 어떻게 재발할지 아니면 네. 예후가 좋지 않을지를 추적하는 그런 모니터링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도 조직에서는 여러 번의 생체 조직을 채취하는 게 그렇죠. 힘들지만 예, 예. 혈액에서는 여러 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런 암을 위한 진단 네. 방법이나 검사 네. 방법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암세포가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에 발병을 했던 그 문제가 되던 지역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 늘상 일상생활에 생기는 그런 어떤 암세포인지 그걸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기술이 될 네. 겁니다. 네, 네. 자, 그 지금 증시에는 말씀하셨던 뭐 혈액을 통한 액체 생검 같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는 뭐 NK 세포를 이용한 암의 진단, 심지어는 킷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과는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뭐 옛날부터 혈액 한 방울에서 암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보셨을 거고요. 네. 그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데는 보다 더 정교한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 그 혈액에서 암과 관련되는 세포나 분자나 하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기술, 그게 첫 번째 기술이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분리된 DNA나 RNA를
해독할 수 있는 NGS 해독 기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독된 어떤 암 유전자의 부호를 그거를 해석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네네. 암의 해독 분야는 어차피 그 NGS 기술 자체가 미국에서 나온 것이고 네. 현재 미국의 대형 회사인 일루미나와 그렇죠. 라이프텍이 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암 진단 회사라 한다면 혈액에서 암과 관련되는 분자나 세포를 분리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암 유전체를 해석하는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진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분리해내서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잘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리해내는 기술은 사실 지금 김 박사님이 거의 대표적인 그런 선구자고요. 그다음에 이 해석하는데 잘 하시는 분은 박종화 박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네. 박정환 박사님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봤고요. 네. 같이 네. 해왔고,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그 개인 유전체 분석 제품으로서 그 상용화를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네. 유전체를 이용한 정보 서비스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암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암을 분석하는 쪽은 박정화 박사님 하시고 네. 암 세포나 분자를 분리를 해서 그걸 해독하는 쪽은 제가 하고 해서 네. 저희 회사에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이루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김병철 박사와 박정화 박사를 보면 김병철 박사는 두보고 박정화 박사는 약간 200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화 박사 이렇게 보면은 되게 천재 같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 신경질 잘 내죠. 근데 이제 천재들이 좀 약간 그런 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핵심 인력들 좀 간단한 프로파일, 뭐 양력 뭐 이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크게 대표로 맡고 있는 저와 그다음에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규상 박사님, 그다음에 네. 저희 유전체 분석 쪽을 맡아주고 계시는 박정화 박사님, 이렇게 세 명이 핵심 인력으로 돼 있고요. 저는 서울대와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코넬에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어떤 기술 개발에 더 관심이 있어서 히다치에도 근무했었고 삼성 종기원에 근무하면서 유전체를 이용한 암 진단 과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이오에 대한 기본 컨셉과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전문성을 쌓아왔고요. 네네. 이구상 박사님은 재료를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네네. 물론 이구상 박사님도 삼성에 굉장히 오래 계셨습니다. 약 19년, 네. 20년 네네. 정도 계시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다음에 그 체외 진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혈액에서 암을 진단한다고 했을 때 그 혈액에서 암세포나 암 분자들을 분리하는 쪽에 있어서는 그런 바이오와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저와 이구상 박사님이 주로 맡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전체를 해독한 다음에는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화 박사님이 하고 계신데 박정화 박사님은 캠브리지대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그 박사 논문 자체가 게놈 해독입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선구적인 그런 논문을 쓰셨고요. 네. 그 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개인 유전체 해독에서 네.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도 뭐 고래, 호랑이 네. 같은 같은 굉장히 세계 최초의 게놈 해독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박정화 박사님, 이규상 박사님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그런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화 박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의 조지 철치 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염기서열 분석법은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 다시 말하면 1세대 기술은 생어 방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방법이고요. 네. 2세대가 NGS라 그런다면 생어 방법을 한 캠브리지 랩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2세대를 한 현재 2세대 최고 권위자인 조지 처치 랩에서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게놈 해독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가는 두 개의 그룹에서
하기도 하셨고 포스닥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종화 박사가 떠나면 어떡하죠? 물론 둘이 서로 간에 너무나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박종화 박사가 이 클리노믹스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 3명의 핵심위원들은 거의 네.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너지 때문에 서로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 봅니다. 지금은 이제 예. 암으로 시작했는데요. 네네. 개인 유전체도 계속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성인병 예. 질환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뭐 한국 뭐 이런 시장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큰 시장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신 부분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미국 진출 못지않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중국 진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제휴를 하고 있는 업체는 폐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분자 진단의 선도에 서 있는 아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흔히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분자 진단의 1위는 로슈나 에벗 같은 데를 상상하기 네. 쉬운 시인데요. 네. 사실상 중국에서 폐암 부분에 있어서는 1위를 하는 기업은 아모이고 네. 마켓 쉐어가 로슈가 10%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은 나름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고 글로벌 회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저희가 직접 네.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아모이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혈중에서 암세포를 분석을 해서 네. 맞춤 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반 진단을 저희가 공동 네. 임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유전자 진단 쪽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시장이 커지면 결국은 이제 뭐 23andMe 같은 데가 했었던 그러니까 사람의 상피세포를 갖다 긁어서 대충 이제 보내주면은 당신이 무슨 병에 언제 걸릴 확률이 몇 %,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시장이 커질 텐데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암과 관련되는 진단이나 예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성향,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타고난 환경적인 성향 두 가지인데요. 부모님부터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은 그런 23andMe나 이런 개인 유전체를 분석하는 사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예측력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후천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암 진단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그런 23andMe 같은 그 개인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혈액에서 암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두 개가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 네.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네.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실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유전자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세계를 앞서가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클리노믹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